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수면하고 학습, 잘 자는 것이 얼마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2015년도에 미국 국립수면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National Sleep Foundation이라는 미국 국립수면재단이라고 있는데, 이 재단에서 그 권장 수면 시간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이때 유엔에서 각 나라의 행복도 조사도 발표하고 많이 발표되었던 그 해인데, 어쨌든 2015년도에 미국 국립수면재단에서 권장 수면을 어떻게 했냐. 되게 각 나라마다 제일 잘 자는 수면 양이 많은 국가도 있고, 또 잘 못 잔다라고 하는 국가들도 발표됐겠죠. 그 중에 이제 우리 한국이 거기서 몇 위였냐? 바로 15위였습니다. 15개의 이 아태 지역, 아태 지역에서 15위, 최하위였어요. 그 시간이 6.3시간.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 6.3시간이니까 6시간을 잠을 안 자는 사람이 절반이라는 거죠. 절반 이상이에요. 이 때문에 이 수면이 너무 적다 보니까 뭐 성인병도 많고 디멘시아 같은 치매, 이런 뇌신경 퇴행 질환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게 수면이 부족해지면은 이런 cardiovascular, 이런 심장 질환이나 디프레션 디소더 같은 우울 장애나 우울증 같은 그런 것들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수면을 정말 잘 취해야 됩니다. 성인들도 어른들도. 근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아이들 초중고 아이들이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 또 우리 지금 한국 아이들은 얼마나 취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면, 주변 아시아 국가 아이들의 그 평균치가 그 12시간 정도 이렇게 잘 잡니다. 근데 그 서양 아이들은 13시간 정도 이렇게 잡니다. 근데 가장 적게 우리나라 아이들이 11시간 정도 자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수면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아이들이 적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 특히 우리나라에서 수면이 부족하기로 소문난 그런 그 고등학교 아이들은 5시간 33분 정도로 나왔습니다. 정말 못 자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있냐,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는 동안에 도대체 뇌에서, 브레인 안에서 어떤 일이 있냐라는 거를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는 잘 때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록들이 있죠. 프로이트도 꿈에 대해서 얘기했고, 프로이트의 제작격인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융 정신과 의사도 또 이런 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트라우마가 심한 사람들은 꿈을 꿀 때 그런 트라우마가 많이 드러난다, 이런 부분도 이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이런 꿈하고 또 낮에 어떻게 지냈냐,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깊다라는 기록, 논문들 많죠. 다시 말하면 즉 수면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여태까지 그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져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눈을 뜨고 생활하는 각성 상태 때는 다들 눈에 보이죠. 근데 잘 때는 본인도 자니까 잠을 자는 영역이 늘 사람들한테는 궁금했고, 그때 도대체 우리 머리에서는 뭐가 일어날까 항상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많은 연구가 되는 게 바로 수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눈을 움직이면서 자는 잠과 눈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자는 잠, 요 두 개로 나눴을 때 눈을 움직이면서 자는 잠에 대해서 연구가 집중됩니다. 자, 자 보세요. 눈을 감았는데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눈을 감았는데 이렇게 안구를 이렇게 움직이죠. 요거를 영어로 빠르게 눈을 움직였다 해서 rapid eye movement, 요 앞자리에 따면 REM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렘 수면이라 하죠. 이 렘 수면 때 도대체 급속도로 빠르게 안구를 움직이는 이 렘 수면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요게 이제 사람들한테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요때 렘 수면일 때,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은 렘 수면일 때 안구를 막 움직이면서 뇌를 정리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렘 수면 때 만약에 낮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다 그러면은 이제 부정적인 꿈도 많이 꾸고, 또 잠꼬대도 하고, 또 자야 되는데 일어나서 목류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위 눌림 현상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렘 수면 때 많이 나타나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잘 때 낮에 담아뒀던 어떤 자극들, 내용들, 공부,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장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를 코드화하는 거죠. 그래서 인코딩, 그러니까 저장을 하는 겁니다. 코드화해서. 그리고 이게 이제 저장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필요할 때는 꺼내가지고
꺼내서 이렇게 복잡한 기억인데도 꺼내서 얘기를 하는 거를 작업 기억 능력이라 합니다. 워킹 메모리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잠을 잘 자야지 이런 저장도 잘 되고 나중에 이게 꺼내는데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잠을 잘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처음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면은 기억과 관련됐고 기억은 학습과 연결돼 있다. 요런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핵심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수면만큼은 학습과 너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 늦게 잠을 자지 않도록 하는 게 학습의 핵심이다. 이 내용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꼭 부모님들은 자녀를 일찍 아이들 재우고 아침에 일찍 깨우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아침에 더 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핵심은 저녁에 일찍 재우는 거예요. 아침에는 일찍 깨워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녁에 늦게 잤으니까 아침에 늦게까지 잔다. 그게 제 최악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일찍 재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얘기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